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원선입니다. 오늘은 컨퍼런스 둘째 날인데요. 지금부터 패널 세션 B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세션 B는 이진영 한국인삼공사 파트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삼공사에서 I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상표 디자인과 관련한 거의 유일한 세션 같은데 저희는 모방 상품 및 그 진화 형태에 대한 대응 전략에 관해서 오늘 좀 토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특허청에서 산업재산조사과 이미옥 서기관님 나오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시고 브랜드 디자인 학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박규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CJ 법무팀 부장이시고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민태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농심의 김호곤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특허법인 우인의 최성우 대표 변리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본 세션의 모방 상품 및 그 진화 형태에 대한 대응 전략에 관해서 이미옥 서기관님께서 관련 제도와 개념 등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주제 발표를 맡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이미옥 서기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자료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상품 모방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관련한 보호제도, 또 관련한 사례,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저희 특허청에서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 모방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실 상품 모방이라는 이런 개념은 법률이나 또는 어떤 강학상 규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요. 여기 제2조 1항 자목에 상품 형태 모방을 보호하는 부정경쟁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방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판례에서는 모방이란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상품에 의거해서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상품 모방이란 건 상품 형태의 모방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모방에 이제 모방을 하는 사례는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저희가 처음 사례로 보여드린 것처럼 보통 일명 짝퉁이라고 하는 상품들가 보통 어떤 주지한 출처 표시를 그대로 따라했고 상품의 형태까지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상품 형태 모방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좀 진화가 돼서 다양한 형태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식품업계에서의 미투 상품 관련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출처 표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별도의 출처 표시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품 형태는 그대로 다른 출처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 형태를 따라하는 이런 예도 있고요. 다음은 출처 표시도 달리하고 상품도 전적으로 다 동일하게 모방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특징적인 것들은 좀 따라하는 이런 일부 유사 사례이지만 그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품 모방이 되는 피모방 상품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유하고 특징적인 것이고 그 상품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특징적 부분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좀 언론 보도에 있던 거를 좀 인용해 봤는데요. 가죽 공방 사례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출처 표시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상품을 모방해서 따라 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것 저희가 지금 언론 보도 자료를 했던 거는 사실 좀 유명한 이런 상품에 있어서
표지 자체가 유명하기도 하고 상품 형태 자체도 굉장히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알려진 이런 특징적 형태를 갖는 것을 그대로 모방한 형태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전에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상품, 피모방 상품의 상품 형태란 것들이 별도의 아주 특징적인 걸로 주지한 걸로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는 그렇게 주지하다고 볼 수 있는 상품 형태 자체를 좀 따라한 게 앞에 있는 가죽 공방 케이스가 되겠고요. 옆에 있는 케이스는 그 정도는 아니고 출처 표시 자체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상품 형태까지도 일반인 입장에서 주지한 걸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거는 좀 이게 표지를 가리고 본다 그러면 어느 출처 표시를 갖는 상품인지 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을 출처 표시는 그대로 따라 쓰지 않지만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문구라든가 이런 걸 읽어보면 누구의 출처 표시, 그러니까 어느 브랜드의 제품이구나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한 보호 제도 및 또 실질적으로 분쟁이 돼서 결론들이 내려졌던 사례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런 상품을 모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례에서 상표를 그러니까 주지한 출처 표시나 또는 출처 표시 자체를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표법에는 이제 상표권의 효력이라는 것이 그 지정 상품에 관해서 상표권자가 그대로 등록 상표에 대해서 독점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장과 상품 그 지정 상품만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가목부터 다목 위반을 통해서 보호를 한번 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좀 전 말씀드렸던 상표법처럼 등록된 상표라는 것 외에도 등록 여부는 불문하지만 그 표지 자체가 굉장히 주지해야 된다. 주지 또는 뭐 저명한 정도까지 이르러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때는 아까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표장이기 때문에 상품 형태라는 것들을 이제 상표권자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지한 출처 표시 외에 형태 자체를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 그 부경법에 있어서의 가목 내지 다목은 그 상품의 출처 표시라는 것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뭐 성명이나 상호나 또는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 이런 것들도 일반인 사이에서 출처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보호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상품 형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말씀드려 보면요, 저희 특허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통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도 직무 권한이 있어서 일부는 좀 수사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상품 형태 모방 관련해서도 그러한 게 좀 가능하긴 합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사례는 부경법에 있어서 제2조 1항 가목, 다목, 하목을 한꺼번에 다 주장한 사례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목 내지 다목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 형태가 주지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정될 수 있고 그래서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요. 가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인 성과물 도용 행위라고 해서 가 내지 다목이랑은 건 조금 다릅니다. 주지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건 없지만 그 별도의 어떤 인정 요건들이 있는데 타인의 어떤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보호받을 여지가 있는데 마침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상품 형태이지만 그 상품 형태란 것은 그 상품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조자의 성과물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 이런 규정을 통해서도 보호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타인의 성과물이라고 하기 위해서 사실 인정받은 사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지한 상표권자의 상품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실질적으로 상품 형태 자체를 딱 보호하기에 명시적 규정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형태 모방이라는 제2조 1항 자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주의하실 만한 거는 상품 형태는 다양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나 다만 이제 보호 요건이 조금 두 가지가 제외되는 요건들이 있어서요. 상품이 시제품 만들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거나 아니면 동종 상품에 있어서 흔한 형태라 그러면 보호받기가 어렵다. 예,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 말씀드렸던 가목 내지 뭐 다목이나 카목을 주장한 사례들은 시제품 만든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조항으로 자목이 아닌 다른 조항으로도 이렇게 보호를 한번 요청해 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구제 수단은 뭐 민사나 형사나 가능하고요. 저희 특허청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 조사를 통해서 시정 공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다양하게 좀 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다른 케이스는 자목을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요거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호받은 사례이고요. 예, 저희가 실제 이제 그 다음 사례는 대용식 용기에 관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에 부정경쟁행위 조사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행정 조사를 하면서 거의 초창기에 저희들이 이거는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해서 시정 공고를 내린 사례입니다. 타인 성과물 모용 행위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전 사례를 통해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제 내려졌던 건데 아까 언론 보도에서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례고요. 일명 눈알 가방이라는 이런 사례였는데 저기 에르메스라는 주지한 출처 표시를 갖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품 형태 자체만 모방한 케이스, 모방했지만 이 모방한 측에서도 그 형태만 그대로 모방한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다른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가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카목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저희 특허청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상표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란 제도가 있어서 약 10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고요. 단속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상품 형태 모방은 특별사법경찰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상표 특사경이라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19년 3월부터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에 관해서도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수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상품 형태 모방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도 구제 수단으로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 제도인데요. 제가 지금 팀장을 맡고 있는 이 팀에서 행정 조사를 하고 있어서요. 이쪽을 통해서도 한번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이제 기존에는 모방이란 것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만 있었다면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미혁 서기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 소개시켜 주셔서 저희 업계의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의 어떤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었던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널 토의를 시작할 건데요. 박규원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박규원입니다. 발표하신 자료 잘 듣고 보고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형태에 대한 거,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법적으로 다 보호 장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는 참고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라는 영역은요, 그 참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뭐 디자인도 그렇지만 다른 분야도 많이 그럴 텐데 초기의 창작 행위라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는 바로 창작 행위가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초기에는 모방을 또 답습을 하기 마련입니다. 또 지금처럼 이렇게 정부와 사회에서는 모방이나 답습, 카피가 굉장히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모방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노력이 좀 필요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모든 자료들이 순간적으로 다 이동되기 때문에 쉽게 정보들이 새어나가는 것이 뭐 지금 정부와 사회의 큰 특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사회적으로다가 또 창작 작품을 하는데 모방품들이 계속 많이 발생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작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 보호는 뭐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창작 활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저희 대한민국은 굉장히 미래가 참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뭐 영화라든가 문화적 산업들이 많이 우리가 발전이 많이 돼 왔죠. 그래서 저는 이 창작 행위에 대해서 이런 모방 작품이나 모방 상품이 계속 지속될 텐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는데 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안으로서 법적인 조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법적인 구속력도 한편으로 있지만은 사회적 공감대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모방 제품이 좀 근절되지 않은 본질적인 의무라 그럴까? 거기에는 이렇게 있겠죠. 소비자가 우선 좀 보호받아야 되겠죠. 물론 그 제품을 탄생시킨 기업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궁극적보다는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핵심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모방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법적 분쟁이 이제 벌어지겠죠. 근데 법적 분쟁이 제가 보기엔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인가요? 삼성과 애플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붙었죠. 세계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8, 9년 최소한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18년도에 뭐 어떻게 보면 두 양자 회사가 그냥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것처럼 모방 제품에 대해서 법적 분쟁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두 창작 작품 또 창조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법적으로 다 끝나면 이미 탈진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는 법적 조치들이 있지만은 사회적인 민간 단체에서 사회적인 그런 제약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일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베이스먼 제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다가는 이것이 유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유사하다 그러면 저는 그건 유사하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법적으로 아무리 유사하지 않다고 그래도 소비자 자신들이 마트에 가고 매장에 가가지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피해자 손해가 되겠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다가 소비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시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비자들이 모집단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죠. 뭐 그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디자인 분야에 대한 것, 창작 작품에 대한 것들, 창작 상품에 대한 것은 이 정부 차원의 법적인 그런 제도 이외에 소비자 단체에서 민간 단체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관심 갖게 바라봤을 때 전 국민들, 우리 소비자들, 전 소비자들이 아마 반응을 좀 이끌어낼 수도 있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구나 또 모방 제품에 대한 인식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도 특허적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규현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법적인 절차에 의존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인식을 주요 판단 요소로 할 수 있는 배심원제 등 대안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업계 담당자 시각에서는 뭐 되게 신선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J의 김민태 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임희혁 서기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박경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분과 위원장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CJ 법무실에서 저작권 저희 IP 업무를 전체를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다년간 이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소비자 보호 측면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저희는 짝퉁 소위 말하는 카피도 해봤고요. 미투라고 하는 카피캣이라는 제품에 대한 그런 사건 대응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어떤 게 더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카피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다년간 하면서 느낀 감정은 뭐냐면 미투가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피 명품 에르메스 따라했습니다. 따라했는데 이미 따라할 때 공급자는 나쁜 사람 맞는데요. 그 따라하는 제품을 사는 소비자도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짝퉁을 사기 위해서 그 짝퉁 시장에 가서 그 제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에르메스 매장 가서 그 속아가지고 짝퉁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어느 하나의 그 제품 카테고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밖에 안으로 끝나는 건데요. 문제는 이 미투입니다. 이 미투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1등 제품을 2등, 3등, 4등, 5등 그 제품 회사들에서 잘 나가는 제품을 그대로 컨셉을 도용하고 차용하고 그대로 베껴서 출시를 합니다. 출시를 하는데 참 웃겨요. 그건 또 미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공식적인 시장에서 팔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짝퉁이 아니라는 시각이 생기면서 마치 미투는 괜찮고 짝퉁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양분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차이가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1등의 가치를 그대로 희석화하고 특히 소비자를 아주 속여먹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훨씬 더 나쁜 것이거든요. 왜냐? 우리가 법익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 법은 결국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뭐 저작권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것들은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또 권리자의 보호 측면도 당연히 강한 거고요. 하지만 소비자를 갖다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마트에서 뽀자시 팔리고 있는 2등, 3등, 4등, 5등, 6등 그런 기업들의 제품들을 1등 제품과 유사한 컨셉으로 동일한 컨셉으로 그대로 만들어 파는 것들을 가서 구매합니다. 분명히 속지 않고 사시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근데 속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는 속는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속아서 사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그 소비자는 어느 한 기업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제품력과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디자인과 체화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하고 그 제품을 갖다 신뢰를 갖고 계속 구매를 하고 결국 그 회사가 리딩 컴퍼니 1등 회사가 되어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어야만 하는데 결국 이 국내에서 그런 기업들이 다 같이 막 희석화되고 같이 얽혀서 그 제품 그 시장은 망가지게 됩니다. 뭐 영원히 결국은 그 미투가 성행하는 시장은 좋은 회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투가 정말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투냐 아니면 소위 카피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따질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의도성 그러니까 결과물 갖고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법적으로 틀리네 맞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과연 혼동했느냐 그리고 소비자를 혼동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법 질서를 확립해야지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농심의 김호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농심의 김호곤 부장입니다. 저는 그 기업의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최근에 그 MZ 세대 겨냥해서 그 이종 기업 간에 많은 그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 기회를 틈타서 그 기업의 그 주력
브랜드를 일부 인용을 해서 이 상표 출원과 함께 이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가 이 다반사입니다. 농심의 경우에는 최근에 알다시피 기생충 영화에서 나왔던 짜파게티와 너구리 합성어인 짜파구리가 이 이제 세계적 브랜드로 글로벌 브랜드로 이제 자리를 매김을 이렇게 하니까 저 류를 달리하는 저희들 이제 멸류는 30류인데 예를 들어서 29류 게사료에 뭐 짜파 땡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공육에서 뭐 짜파 또 땡땡 뭐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표 출원까지 진행하면서 이렇게 제품도 출시를 하고 이러니까 기업에서는 상표는 상표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또 모방품 같은 경우에 또 따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방 제품이 나오면 우리가 경고장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경고장의 내용이 대부분 상표법과 부경법 위반으로 이렇게 경고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상품 형태 아까 서의관님께서 말씀하신 상품 형태 모방 부경법 자아목이죠. 그거하고 지금 현재 약방의 감초라고 불리는 타인 성감을 도용 카목 이 부분은 대부분의 경고장에 인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마다 이 법무팀과 IP팀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부경법에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면 이 업무가 일반 법무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서 간에 업무의 영역 다툼까지 생기는 그런 이야기를 솔솔하게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모조품이라든지 미투 제품, 그다음에 패러디물 뭐 이런 경우에는 부경법으로 계속 조항을 늘리면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주요한 상표법으로 녹여서 그래서 향후에 법 개정할 때 상표법 조문을 아주 디테일하게 개정을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특허법인 우인의 최성호 대표변리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옥 소위관님 발표 잘 들었고요. 다른 분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김민태 부장님 미투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 지적하시는 것도 잘 들었어요. 다만 저는 미투 상품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는 미투의 허용 범위가 좀 좁아져야 되고 선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현실이니까 좀 중립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계선을 넘으면 미투가 불법이 되는 거고 그 한계선 내라면 합법이 되는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미투 상품, 미투 마케팅인데요. 결국 선도기업, 선발기업은 그 한계선의 범위를 법적으로 넓히는 시도 전략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짱구 과자를 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것 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짱구인데요.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때 항상 졸음을 쫓기 위해서 짱구 과자를 좀 사 먹는데 제일 처음에는 삼양식품에서 짱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크라운 제과에서 같은 컨셉이지만 브랜드를 달리해서 못 말리는 신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틈새를 롯데에서 일본 짱구 캐릭터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으면서 똑같이 못 말리는 신짱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크라운에서 신짱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니까 못 말리는 울트라 짱이라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상표로 바꿨거든요. 그 밖에도 홈플러스에도 뭐 짱 무슨 짱이죠? 짱이야. 그리고 우리밀의 꾸러기 짱 이런 상품들이 상당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투가 시장을 키운 것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삼양식품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의 선발적인 이익 이런 게 훼손된 거죠. 실제로 저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삼양 짱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으면 다른 거 있으면 그냥 그거 사 먹고 말거든요.
최근에 잘 아시는 사례인데 허니버터 아몬드 사례인데요. 왼쪽이 먼저 등록된 상표권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후발 상표권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른쪽 상표는 왼쪽의 상표권 침해다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그 왼쪽의 상표 보호와 관련해서는 허니버터 아몬드 이런 상표가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벌의 모양이나 꿀벌 모양 또는 꿀 또는 버터 또 색채 이런 것을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전체적인 포장 디자인 그리고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결론으로 돌아가면 그 모방 상품 선발주자는 보호의 한계선을 넓혀야 되는데 상표 등록뿐만 아니라 아까 짱구 과자 같은 경우에 디자인 등록이라든지 그 밖에 포장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확보나 또는 상표권 확보, 그 밖에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통해서 범위를 넓혀야 가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상표 디자인 선발국가, 선도국가가 되려면 가급적이면 창작을 보호하고 선발주자를 보호하는 그런 문화와 정책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패널 토의 앞부분을 했는데요. 미투 상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이게 업계에서 굉장한 화두라 벌써부터 얘기들이 되게 치열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조금 정리할 겸 더 심화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미투 제품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습니다. 미투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그럼으로써 독점의 형성을 막는다. 또 시장의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함으로써 마켓의 파이 자체가 커진다라는 옹호론도 있었는데 대체적인 여론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경쟁의 문제가 아니고 경쟁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며 이렇게 무단으로 이미 형성된 명성에 편승하는 것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의 플레이어 자체가 많아서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플레이어의 수익성이 약화됨으로써 전체 시장이 공멸로 가는 길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주로 지금 식품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만 보더라도 CJ나 롯데 그리고 주류업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도되었습니다. 비단 식품에 한정되는 이슈는 아니고 화장품, 또 출판,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에게까지 이 미투에 관련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큐브형 껌을 두고 양사 간에 치열한 분쟁이 있었던 사례가 있고요. 요거는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됐는데 메로나와 메로가 슈퍼마켓의 냉동실에 나란히 놓여 있는데 구분이 안 된다. 뭐 이러므로써 뭐 좀 재밌기도 했지만 각사 입장에서는 웃을 수만은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CJ와 동원 사이에 미투 논란도 있었고요. 그 상온 HMR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도 이런 미투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국내 사이에서의 경쟁자들 문제가 아니고 해외에서까지 이 문제가 파생되는데요. 네이처 리퍼블릭의 알로에 이 제품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국 상품인 것처럼 활동하는 무무소라는 업체에서 거의 동일한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CJ 제일제당의 제품인데 오른쪽이 그렇습니다. 근데 왼쪽은 중국의 사나이라는 업체입니다. 거의 모방해서 이 국내에서의 미투 사례 피해가 해외에서까지 파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인데 이게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자 오른쪽과 같은 미투 제품들이 활발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나 해외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허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 기업 입장과 저희 이런 정부 부처에서 또 사법기관에서 생각하는 어떤 시각이란 것들이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업들의 이 입장이나 일반 수요자의 입장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법의 해석이라는 것들이 그런 거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어떤 법 규정 자체는 추상적으로 돼 있고 그걸 어떤 구체적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상표가 주지하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은 좀 오래됐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거를 어쨌거나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보자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래도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은 법관이거나 어쨌거나 뭐 행정조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사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일반 수요자 입장이란 거를 가상으로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주지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 게 맞냐라는 거에서 설문조사를 도입해서 어떤 고려 요소를 판단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자가 되거나 입법자가 되는 입장에서도 거래 사정을 적극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아까 제가 발표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어떤 전형적인 모방 사례에서 그 형태들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하는 거에 맞춰서 사실 판례들도 카목을 인정한다거나 상표 형태 모방에 대해서 또는 가나다목을 인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판결들을 좀 하고 있다. 그것은 거래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청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또 민사랑 형사랑 상표 형태 모방 자문 같은 경우에는 형사와 민사가 다 가능한 부분인데 형사라는 것은 또 민사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은 있으나 예컨대 민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판례의 어떤 변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적극 수용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아까 발표자분 한 분께서 좀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상표법도 좀 개정을 통해서 세밀하게 좀 조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도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에 주지하거나 이런 상표에 대해서는 상품이 예컨대 이제 등록을 할 때는 그 상품유라든가 유사금 코드 같은 걸로 별도로 해서 이제 실제 유사한지 여부를 좀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가는데 그것들이 상품유라든가 유사금 코드가 같지 않더라도 주지한 표장에 대해서는 등록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일반 소비자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신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상품 형태 모방에 대해서도 조금 하나 더 말씀드려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제 여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진짜 유사하냐 상표에 있어서의 동일 유사 개념과 그다음에 상품에 있어서의 모방이냐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마무리 시간. 그럴까요? 네, 제가 조금 얘기가 길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청에서도 이런 어떤 상품 형태 진화에 대해서는 뭐 필요에 따라서 어쨌거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일반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그런 어떤 결정을 좀 내릴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바로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조금 바꿔갖고 기업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김민태 부장님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의견이야 드리고 싶은 의견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특허청에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그 현실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살펴주시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요거는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 얘기로 그냥 그때 이어서 한다고 한다면 그 좀 전에 발표 자료 중에서
저희 그룹에 있던 CJ 제일당의 사례도 하나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면서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저도 이게 쭉 보면서 느꼈던 건데 숟가락을 옆에다 놔서 리뉴얼하면 숟가락을 따라오고 그릇을 갖다가 녹그릇을 바꾸면 녹그릇으로 따라오고 그 위에다가 하얀색 물건 위에다가 반찬을 올리면 또 반찬도 올리고 그 밑에 전자레인지 표시를 하면 똑같은 전자레인지 표시를 같은 데 박아놓고 이게 전자레인지 표시 다 할 수 있죠. 숟가락 놓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계속 밥그릇을 하나 놓으니까 밥그릇을 반쯤 걸쳐지게 해서 나오게 하고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한번 제가 이걸 보고 나서 회사 앞에 있는 매장도 갔었고 저도 힘없는 남편인지라 집에 반찬 사러 마트에 가서 이걸 봤습니다. 순간 저 매장 섹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사행성 게임이죠. 또는 아니면 매지가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야바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한 섹션에 CJ 거 그다음에 동원 거 뭐 예를 들어 오뚜기 거 하나하나 줄줄줄 있는 진열이 돼 있는 마트도 있는 반면에 어떤 마트는 육개장 2개, 3개, 4개 제품 그다음에 미역국 3개, 4개 제품 그리고 뭐 북엇국 3개, 4개 제품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20여 개의 제품이 한 면에 그게 바둑알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바둑알이 흑백 바둑알이라 구분이 되는데 이게 다 백 아니면 다 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손을 갖다가 제가 손을 딱 뻗어서 집으려고 하는데 바보 같습니다. 이거 대표님이 아시면 혼나겠지만 저희 제품을 제가 확 못 집었어요.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근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헷갈리는데 근무하지 않는 사람, 제가 좀 평균 이하라고 쳐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저걸 갖다가 보호받지 못한다. 너무나 이 기이한 형태의 법 제도이고 법 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반성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정책을 이끌고 기업을 이끄는 수장들, 즉 대표님들 같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애플을 보호해줬고 그다음에 애플이 보호되면서 리딩 컴퍼니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작권을 늘려주고 디즈니의 저작권을 늘려주면서 보호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렇게 보호해주고 있느냐? 해준 게 있겠죠. 근데 저희는 더 느끼고 싶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대대적으로 느끼고 싶고요. 보통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길지 않습니다. 임기 길지 않은 대표님들이 빨리 소프트 랜딩 하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베껴라 지시하고 그대로 베낍니다. 베끼고 나면 디자이너는 베낄 수밖에 없겠죠. 그 디자이너는 자괴감을 느끼고 창작성도 잃어갑니다. 과연 그런 기업들이 오랫동안 100년 기업, 200년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 때문에 그 같은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같이 아까 공멸이라는 말씀을 누가 해주셨는데요. 정말 전 소름 끼치게 느껴집니다. 그 공멸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큰 1등 기업의 DNA를 갖다 내재할 수 없다라는 이 손실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해 주시고 뭐 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비자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수님들 뭐 학계에 계신 분들도 다 이것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업의 생생한 얘기 감사합니다. 박경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이 아주 실감 나는 얘기를 하셨네요. 저는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그 카피 문화에 대한 거는 중국도 저희가 잘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특히 한국에 계신 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디자인 분야에서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다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을 감안하면은 저희 나라에서 철저하게 이런 모방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법적 규제 또 아까 제가 법적보다는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인식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방이나 이런 카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다양한 운동들이 좀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미국의 그 트레이드에서 이런 제도도 저희가 좀 잘 감안해 가지고 저희 나라에서 완성이라고 까지는 없을 텐데 잘 살펴본다면은 그게 우리나라에 좀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중국 시장 갈 때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건 우리나라의 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모방 제품에 대한 카피 문화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좀 제도적으로 정리 좀 더 좀 꼼꼼하게 좀 해주시고 또 이 협회에서도 주관하고 있는 협회에서도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그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농심의 김호건 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AI를 이용한 그 모조품 식별 프로그램 전문 회사들이 굉장히 그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도 그 저기 불닭 땡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의 그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 식품업계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회사들로부터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놀랬던 부분이고 이 모조품에 관련된 그런 그 AI로 한 모조품 그 정보를 그 직원들한테 우리 그 상표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면 이게 내용이 너무 많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 자칫 이 경고장을 다 보내고 이러면 경고장 남발로 이 업무 방해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 그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결코 쉽지는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우리 특허청이나 정부에서 하여튼 이런 내용의 뭐 지금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국가 차원에서 모조품에 관련된 그 예방 활동 홍보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중국에서 내용이 굉장히 지금 그 모조품이나 미투 제품들이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되고 이러면 각 기업마다 이 해결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각 성별로 많은 뭐 예를 들면 식품 뭐 전시회 전람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킴파라든지 뭐 한국 지식재산보원 그다음에 코트라 이런 데서 기업들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연합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허법인 후인의 최정호 변리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모방 상품의 어떤 진화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잠깐 좀 잡아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미투라는 게 미투 상품 마케팅 얘기하고 있어서 미투 운동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뭐 미투 운동의 경우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지 않습니까? 근데 브랜드 미투 상품도 남이 하면 권리 침해인데 내가 하면 브랜드 전략이고 브랜드 확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이 곰표 패딩처럼 곰표 밀가루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패딩이라든지 밀맥주라든지 스케치북 이런 브랜드 확장을 하는 좋은 사례가 있고요. 소위 브랜드의 레트로 경향이 있죠. 두 번째는 아까 메로나 나왔는데 그 빙그레 메로나가 인기를 끌면서 맨 왼쪽에 애경산업의 메로나 칫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메로나 티셔츠 이랜드 맨 오른쪽에는 메로나 수세미거든요. 이런 타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브랜드 라이선스를 통한 콜라보레이션 이런 경향도 있고요. 불법적으로는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위에 왼쪽은 정관장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개사료의 상표인 견관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들 보시면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면 용기의 디자인이나 스틱 이런 거 구별이 안 되실 거예요. 이런 침해의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진화되는 단계와 관련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표 출원할 때 가급적이면 관련된 여러 개의 상품류에 걸쳐서 상표권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특정 상표가 좀 인기를 끈다든지 인지도가 높아지면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상표 출원이나 상품류 확장을 하는 시도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브랜드 컨셉, 포장 디자인이나 색채 이런 거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도 추가로 상표 디자인 등록을 받는다든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적극적 권리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 미투의 경계선을 넓혀서 내 보호 범위를 넓히고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보호 수단을 많이 해서 그 브랜드의 자산을 활용하고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패널 토의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들의 얘기가 나왔고 또 이 문제가 비단 상표법뿐만 아니고 디자인 보호법이라든가 부정경쟁 방지법, 또 저작권, 그리고 아울러서 법률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여러 가지 대안적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해보고 그 결과로서 모방 상품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해 보시는 자리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패널 토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반 소비자로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패널 세션 B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뜻깊은 의견 나눠주신 연사 그리고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제너럴 세션 A가 이어집니다. 2시에 시작될 텐데요.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